2강 시작하겠습니다. 2강은 북크크 플랫폼 전체 메뉴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2강부터 북크크 실제 플랫폼, 즉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메뉴를 활용하는 방법 살펴볼 건데요. 특히 2강은 메인 화면, 그렇죠? 메인 화면의 전체 메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북크크 사이트 미리 띄워 놓으셔도 되고요. 또 책도 그 부분 펼쳐 두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북크크 메인 화면입니다. 여러분, 북크크는 네이버나 다음 구글 크롬 어디서든 검색하면 검색이 되고요. 클릭하면 본 사이트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고요. 그리고 상단 오른쪽에 로그인 메뉴가 있죠. 우리가 북크크를 통해서 책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로그인을 해야겠죠. 로그인하기 전에 회원가입해야 됩니다. 회원가입 메뉴는 지금 이 위에 보이지 않는데 여기 3개의 줄이 있습니다. 이 부분 클릭하시면 또 새 메뉴가 뜹니다. 보시면 회원가입이 필요하신가요 해서 회원가입 부분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여러분이 회원가입을 하시면 돼요. 제가 굳이 이것까지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회원가입이 끝나면 여러분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로그인을 하면 상단 오른쪽에 조금 전에는 보이지 않던 메뉴가 새로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2강에서는 이 상단에 있는 메뉴들 위주로 살펴볼 것이고요. 쭉 내려보시면 파일 교체 정기 일정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내려가시면 5분 출판 알아보기, 도서 유통 가이드 이런 메뉴들이 있는데 일단은 메인 화면에 있는 모든 메뉴들은 한번 살펴보겠다. 그 중에 특히 책 만들기와 작가 서비스는 여러 가지 설명할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뒤에 하나하나 메뉴를 좀 더 빼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이 메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상단에 북크크라는 로고 있죠. 요 로고를 클릭하시면 항상 홈페이지, 그죠? 화면, 메인 화면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메뉴입니다. 그 다음에 책 만들기라는 메뉴가 먼저 보여요. 클릭할게요. 클릭하면 보십시오. 왼쪽에 새로운 메뉴가 생성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이책을 만들든 그 다음 전자책을 만들든 이 메뉴에서 모두 다 진행이 된다. 굉장히 중요한 메뉴죠. 보시면 메뉴 구성 임시서재 새종이책 새전자책 바로 이 메뉴를 클릭하면 실제 책 만드는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심사 신청 나의 서재 또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고 북크크체 북크크체는 북크크에서 개발한 서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메뉴예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메뉴들은요, 요 옆에 있는 이 메뉴를 따로 빼서 제공해 주고 있는 메뉴들입니다. 나중에 실제 책 만들기 메뉴 진행할 때 이 부분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메뉴가 작가 서비스 메뉴인데 여러분 여기 조금만 내려오시면 고급 표지, 표지 디자이너, 내지 디자인, 교정 교열, 기타 서비스 이렇게 돼 있죠. 무엇이냐? 내가 책을 만드는 작가인 내가 원고, 교정, 교열, 그 다음에 표지 디자인, 내지 편집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굳이 작가 서비스 이용할 필요 없어요. 저는 책을 만들면서 작가 서비스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원고는 있지만 교정, 교열, 내지 편집, 표지 만들기 이것까지 내가 시간도 부족하고 능력도 안 돼. 그럴 경우에는요. 작가 서비스에 바로 북크크와 연결되어 있는 작가들이 있어요. 그 작가들이 만든 다양한 표지, 그 다음에 내지 디자인 견적, 그 다음에 디자이너에 따라서 자신들의 포트폴리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구매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 메뉴가 바로 이 작가 서비스 메뉴예요. 요 내용도 뒤에 상세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2강 말고요. 지금 2강은 전체 메뉴 구성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서점.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북크크도 자체적으로 인터넷 서점을 운영해요. 제가 1강에서도 한번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북크크에서도 서점을 운영하고 이 서점은 독특한 게 뭐 외부의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같이 모든 책을 이 서점에서 다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북크크에서 만든 책, 즉 북크크를 통해 출판된 책만 이 공간에서 판매를 합니다. 이 공간에서 구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공간이 좀 독특한 것이요. 여러분, 외부 시중 서점에서는요. ISBN 번호가 붙은 책만 유통이 될 수 있어요. 책 뒤에 그 ISBN 바코드 붙어 있는 게 있죠. 그런데 북크크에서 운영하는 서점은요. 그 ISBN 번호가 없어도 북크크 서점 안에서만 판매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공간에서도 검색해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북크크로 책 만들기 부분의 메뉴를 설명할 때 제가 알려드릴 건데 어떤 메뉴가 있냐면 소장용으로 내가 책을 만들겠다. 그 다음 두 번째, 아니 나는 북크크 서점 내에서만 판매하겠다. 아니 나는 외부 시중 서점에도 판매하겠다.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소장용으로 나만 가지고 있겠다. 아니면 내가 책 만들기 전에 내 책 느낌이 어떤지 미리 글자 크기나 전체 느낌, 이미지를 보기 위해서 소장용으로 만들겠다. 그럴 때는 소장용을 클릭해서 책을 만들면 되고요. 그다음 일반 판매용이라고 적혀 있는 메뉴가 있어요. 그 메뉴를 클릭하고 책을 만들면 이 책은 어디서 북크크 서점에서만 판매하겠다라는 뜻이. 외부 서점으로 유통 안 시키겠다. 마지막에 있는 메뉴인 ISBN으로 만들기 하면 바로 ISBN 번호 달고 이 공간, 즉 북크크 서점에서도 판매하고, 왜? 북크크를 통해서 만들었으니까. 여기서도 판매하고 시중 서점에서도 검색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준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북크크 서점은 일반 우리 인터넷 서점하고 똑같아요. 내가 원하는 책 검색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 클릭해서 구매하면 택배로 바로 온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제 책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 요 돋보기 있죠? 요 클릭하시면 책을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창입니다. 클릭하셔서 진로도 나답게, 이게 제 첫 책이거든요. 하면 이렇게 전자책도 있고 종이책도 있어요. 나는 종이책을 구입하고 싶다. 그러면 서점 가기라고 돼 있었죠. 왜 서점? 나 아까 서점이었는데 왜 서점 가기가 다시 나오지? 분명 우리 아까 이 서점 탭을 클릭했는데 우리가 검색할 때는 이 탭을 클릭해서 검색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서점으로 연결해서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메뉴예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시 그죠? 서점 가기. 이렇게 하면 서점으로 가서 제 책을 이렇게 소개를 쭉 해줍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도 다 본인이 입력하셔야 돼요. 다 제 책 표지에 있는 걸 다 입력을 했습니다. 했고, 잘 보시면 자, 정가가 얼마입니까? 14,600원이에요. 그죠? 그런데 저자 할인 적용이라고 돼 있죠? 저자 할인 적용 9,490원으로 저자는 책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내가 북크크를 통해서 책을 만들어서 인터넷 시중 인터넷 서점 있죠. 뭐 예스24 알라딘 이런 곳에 판매가 되면 나에게 인세가 15% 들어와요. 즉 내 책이 만 원짜리 책인데 예스24에서 한 권이 팔렸어요. 그러면 북크크에서 정산해서 저에게 몇 퍼센트를 준다? 15%인 얼마입니까? 1,500원을 입금시켜줘요. 나머지는 북크크가 다 가져가요. 왜? 책 만드는 종이비, 그죠? 유통비,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그 책을 제가 1강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북쿠크에서 만들면 북쿠크에서 만든 책을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예스24에서 주문이 들어왔다. 예스24 물류 창고까지 운송을 또 해줘야 돼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나머지 금액은 본인들이 다 가져가겠다. 아니지, 본인들이 가져갈 수 없죠. 왜? 또 인터넷 서점 예스24에서 팔았으니까 예스24도 당연히 수익을 얼마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자가 15% 가져가고 나머지 퍼센테이지로 예스24와 북크크가 나눠서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뭐 정확하게 몇 퍼센트일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까지 없죠. 나한테 오는 것만 중요하니까. 자, 그것은 일반 인터넷 서점일 경우에 그 정도 인세다. 인세라는 말은 안 쓰고 수익금이라고 씁니다. 북크크는 수익금이 들어와요. 자, 그런데 내가 북크크 서점에서 내가 구입할 때, 북크크 서점에서 내가 구입할 때 그 말은 북크크가 인터넷 서점에 돈을 이제 줄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에 예스24 통해서 판매가 됐다 하면 예스24도 남겨 먹어야 되니까 그죠? 그 부분을 덧대서 줬다 이거예요. 그만큼 저자가 받는 돈이 줄어들었어요. 북크크가 가지고 가는 돈은 늘 똑같아요. 내가 더 가지고 올 것을 인터넷 서점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 서점이 아닌 북크크 서점에서 판매가 되면 시중 인터넷 서점에 줄 돈까지 누구에게? 나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 금액이 35%입니다. 그래서 북크크 서점을 통해서 판매되면 35%의 수익금을 나한테 줘요. 즉 만 원짜리 책이다. 3,500원이 저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왜 이 저자 할인가가 9,490원이냐? 이게 14,600원에 35% 할인된 금액이에요. 즉 뭐냐? 저자인 당신이 북크크 서점 통해서 샀지. 어차피 나중에 정산해서 35% 너에게 수익금 줘야 되니까 애초에 살 때부터 그 35% 빼고 뺀 금액을 할인해서 너에게 팔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저자 할인 적용이라고 적혀 있는 게 결국 그겁니다. 35% 수익금 나에게 줄 거 그냥 아예 처음부터 떼고 너에게 팔겠다. 그런 뜻이에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저자인 경우에는 이 금액으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북크크가 계속 그 정책을 고수하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책을 만들고 저자가 처음 자신의 책을 주문할 때 있죠. 이 금액보다 더 할인해 줍니다. 더 할인해. 워낙 자주 정책들이 바뀌어서 지금도 계속 유지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책을 만들어 왔을 때는요. 이 저자 할인가를 처음 책을 만들 때는 더 할인해 줘요. 그럼 이제 요걸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제일 처음 책을 만들어서 북크크 서점을 통해서 내가 저자 할인가로 처음 구입할 땐 더 할인해 주니까 몇백 불을 찍어서 아예 그 금액으로 내가 북크크 통해서 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실제 시중 서점에 책을 유통시키는 작가도 있긴 있어요. 얼마가 남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내 책을 더 서점에 깔아놓고 팔겠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얼마나 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그런 부분에 이제 서점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커뮤니티 넘어갑니다. 이제 서점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더 설명 안 드립니다. 뒤에도 요 두 개의 메뉴는 설명할 거리들이 좀 많아서 뒤에 따로 떼서 설명드리지만 서점은 더 굳이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다음 커뮤니티. 그죠? 커뮤니티. 뭡니까? 뭐 홈이라고 되어 있지만 홈은요. 요 메뉴들을 전체적으로 나열해 놓은 그죠? 그런 부분이고 하나하나 살펴본다면 공지사항 따로 뭐 설명드릴 필요 없죠. 북크크에서 공지할 부분들 공지사항이고 지식인은 어 내가 더 앞선 선배들 나보다 책을 먼저 만든 전문가분들에게 그죠? 내가 묻고 답하는 네이버 지식인 같은 서비스예요. 그다음 작가 노하우. 작가 노하우는 북크크에서 책을 만드는 노하우들을 그죠? 여기에 하나하나 달아뒀습니다. 뭐 내지 편집, 한글에서 아랫글 소제목을 장마다 각각 넣는 방법 여러 가지 것들 그죠? 사실 이 내용들이 제가 뭡니까? 파트 1 한글 프로그램으로 내지 편집하기에서 다뤘던 내용이에요. 뭐 다뤘다고 제가 이거 보고 만든 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그죠? 자기들이 북크크를 통해서 만들었을 때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북크크에 물어보고 북크크는 또 답 주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북크크에서 정리해 가지고 작가 노하우라고 올려둔 거예요. 출판 관련한 탭, 뭐 디자인은 디자인대로 또 따로, 그죠? 글쓰기는 글쓰기대로 또 뭐 따로 이렇게 구성을 해뒀습니다. 지금 글쓰기는 하나도 없네요. 이런 북크크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홈페이지 있죠? 개편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다른 홈페이지 메뉴들로 구성되어 있다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탭은요 내용이 아예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다음 자주 묻는 질문. 좀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북크크 통해서 자주 묻는 질문들만 추려 가지고 이렇게 답을 해준 거예요. 사실 작가 노하우나 자주 묻는 질문이나 별 차이 없는데 이걸 따로 이렇게 만들어 뒀더라고요. 예, 뭐 아무튼 그렇고 고객센터 질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문의 사항을 남기면 빨리 답해 줍니다. 바로바로 답해 주고 "나는 답답하다." 그러면요, 뭐 바로 전화하시면 돼요. 그죠? 전화번호, 그죠? 전화해도 상세하게 잘 알려줍니다. 그다음 이제 자유 게시판. 자유 게시판은요, 누구나 글을 다양하게 올릴 수 있고 질문도 하고, 특히 이 자유 게시판을 어떻게 많이 활용하느냐, 자기가 낸 책이 있잖아요. "내가 이런 책 출판했습니다. 이 책." 여기에서 광고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은 안 보이는데 광고. 광고가 지금 여기 있네요. 뭐 세 번째 출간 관련 뭐 돼 있고, 요거는 제 책 여기 있네요. 와, 167 번이나 조회가 굉장히 많이 됐네. 뭐냐면 주문형 출판으로 무료 출판 따라하기 이 강좌. 그죠? 실컷 만들어 올렸는데 아무도 신청을 안 해 주시더라. 조회만 하고. 예, 이런 다양한 안내들. 그죠? 여기에 "이런 강좌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있습니다." 얼마든지 올리셔도 돼요. 자유 게시판이니까. 자유 게시판이니까. 그죠? 아, 여기서 책 소개는 안 하는구나. 책 소개는 안 하고, 저도 여기서 책 소개는 안 한 것 같습니다. 뭐 해도 크게 뭐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은데, 다양한 프로그램 뭐 소개 이런 것들 여기서 하셔도 된다. 뭐 이용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상단에 있는 메뉴들은 요렇게 구성이 돼 있다. 그다음 이제 오른쪽에 있는 메뉴, 아까 요것은 설명드렸죠. 뭡니까? 북크크 서점에 책을 검색할 때 검색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요 종 모양은 알림입니다. 알림. 클릭해 볼게요. 보시면 새 알림, 읽은 알림이라 되어 있는데, 내 책이 북크크에서 판매가 되면 이렇게 알림이 와요. 이 알림에 있는 이 내용이 카카오톡으로 옵니다. 여러분, 카카오톡으로도 오늘 진로도 나답게가 몇 권 판매되었습니다라고 와요. 그게 바로 이 알림과 연동돼서 넘어옵니다. 그래서 새 알림, 제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뭐 이 홈페이지 들어와서 클릭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뜨는 새 알림이라고 돼 있고, 내가 읽었다 그러면 읽은 알림으로 뭐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보시면 새 알림도 이렇게 돼 있어요. 진로도 나답게 도서가 판매되었습니다. 뭐 클릭하면 자세히 나와요. 보시면 클릭하면 교보문고에서, 그죠? 2건이 판매가 됐다. 몇 월 며칠 정산대기 2권이기 때문에, 여러분 외부 인터넷 서점에서는요 몇 퍼센트? 15%가 나한테 들어온다라고 했어요. 2권이니까요 30%로 합산해서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총 수익액이 이런 식으로. 그죠? 교보문고에서 팔렸다. 예스24, 알라딘 팔렸다는 게 알림으로 오고, 그다음 주문형 출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전자책 있죠? 저는 이걸 최종적으로 종이책으로도 만들 겁니다. 전자책으로도 제가 펀딩해서 여러분에게 보낼 때에 아예 ISBN 등록을 해둘 거예요. 아예 요즘 제가 텀블벅 펀딩을 하면서 여러 글들을 좀 봅니다. 뭐냐면 특히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요, 불법으로 긁어 가지고 본인 걸로 만들어서 또 그 내용으로 텀블벅 펀딩하는 사례도 있고, 저작권 관련해서 여러 문제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뭐 저는 애초에 아예 처음부터 여러분 보는 그 책 ISBN으로 전자책으로도 또 종이책으로도 받아서 판매를 할 겁니다. 그 부분을 소장용으로 만들어서 제가 받아보기 위해서 주문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출고됐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다음 운송장 번호가 어떻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내 책을 구입했잖아요. 그것도 이 알림이 온다고 했잖아요. 자, 보시면 클릭해 볼게요. 내가 구매한 거 클릭을 딱 해 놓으면, 잘 보세요. 개당 가격 얼마고 얼마고 택배비까지 합쳐서 이렇게 돼 있고, 잘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후기 인증 참여하기라고 돼 있죠. 클릭을 한번 해 볼게요. 뭐냐? 여러분, 내가 내 책입니다. 내가 내 책을 만든 것을 구입할 때, 여러분 북크크는 10권을 구입하든 20권을 구입하든 택배비 2,500원은 무조건 붙어요.
뭐 인터넷 서점처럼 할인해 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얼마를 사든. 근데 이 2,500원을 다시금 되돌려 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뭐 SNS에 북크크를 통해서 내가 내 책 이렇게 내서 구입해서 사진 찍어서 올리면 SNS에 2,500원을 택배비 할인을 해 줍니다. 그게 후기 인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후기 인증. 그래서 후기 이벤트 참여합니다. 뭐 제목 적고 주소 바로 이 주소가 뭡니까? SNS에 이 내용을 올린 주소를 여기 넣는 거예요. 그다음에 택배비 2,500원 받을 은행 예금 주명, 계좌번호, 전화번호 적고 인증 완료하면요. 무조건 인증 완료한다고 무조건 돈 입금해 주는 게 아니에요. 북크크에서 뭐 한다?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2,500원을 이 계좌로 넣어줘요. 그게 바로 후기 인증 참여하기예요. 그죠? 이게 알람을 클릭해서 알람에 내 책을 내가 샀던 그 알람에 클릭을 해서 후기 인증 참여하기 클릭해도 되고요. 또 하나 내가 내 책 구입한 거잖아요. 그럼 뭐 주문 내역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배송되는 부분인데 배송 요 부분에 내가 지금 내 책을 샀잖아요. 여기 종이도서 부분을 클릭해도 또 어디로 온다? 아까 봤던 동일한 창으로 넘어옵니다. 즉 뭐 알람으로 들어와서 내가 구매한 내 책 클릭해도 오고 주문 배송 클릭해서 이렇게 종이도서 뭐 클릭해도 똑같은 메뉴로 돌아온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알림은 여기 알림의 모든 뜨는 내용은 카톡으로 다 보내줍니다. 아주 잘 돼 있죠. 옛날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거든요. 개편되면서 들어왔어요. 카카오톡으로 온 부분도 제가 여러분에게 띄어서 보여드릴 겁니다. 또 하나는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 후기 인증 참여하기 위해서 택배비 2,500원 돌려받은 부분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 메뉴 잘 보세요. 제가 이 책을 총 10권을 샀습니다. 왜 샀냐면 제가 대학에서 이 책으로 주문형 출판 한 학기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종강이 됐는데 그때 학생들이 구입해야 될 책 어떻게 해서든지 대학생은 교재비를 아껴야 되니까 제가 하나도 안 남기고 저자 구매가로 구입해서 학생들한테 줬어요. 사실 이게 교양 수업이라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지는 않았는데 뭐 10권을 사서 학생들에게 줬어요. 그때 10권을 사도 뭐 20권을 사도 택배비 2,500원 그대로 붙거든요. 요것을 후기 인증하기 해서 후기 인증 참여하기 하면 요렇게 바뀝니다. 참여했다는 내역을 클릭해 볼게요. 인증 주소, 북크크 답변. 후기 정말 감사합니다. 입금 처리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북크크에서 확인하고 준다 이거. 자, 제가 어디 올렸느냐? 제 페이스북에 여기. 그죠? 인증 주소를 꼭 남겨야 돼. 뭐 블로그면 블로그. 그죠? 그다음 페이스북이면 페이스북. 제가 북크크에서 교재 도착. 여러분, 글을 써야지. 사진만 올리면 안 되죠. 그죠? 북크크를 통해서 주문형 출판해서 이렇게 멋지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죠? 표지도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러분, 제 책은요. 내지는 흑백입니다. 왜? 금액이 너무 비싸져요. 이 크기 제가 2강에서 말씀드렸나요? 1강에서 아니 파트 1인가 파트 2에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사이즈로 한 25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만드니까 컬러로 해버리니까 4만 원이 나오든가 그래요. 여러분 그 책 누가 삽니까? 그죠? 좀 더 작은 판형인 A5 판형이었으면 금액대가 2만 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더 큰 B5 판형으로 가니까 250페이지를 하니까 거의 4만 원 돈이 나와요. 이러면 컬러로 못 만들죠. 왜? 누가 삽니까 그 책을? 전자책이야 싸지만 종이책 그렇게 뭐. 그래서 제가 눈물을 머금고 흑백으로 바꿨어요. 흑백. 안 그러면 더 작은 사이즈 일반 단행본 사이즈인 A5 사이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요. 펼쳐놓으면 다치고 펼쳐놓으면 다치고 그걸 보고 우리가 캔바면 캔바 뭐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반 소설책 크기이기 때문에 펼쳐놓으면 다치고 펼쳐놓으면 다치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뭐 판형을 선택하고 컬러는 포기했어요. 어쩔 수 없어. 그렇게 가야 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인증주소 올리면 확인해서 2,500원 입금을 해줍니다. 여러분 꼭 활용하세요. 그 다음 카톡으로 알람 오는 거 어떻게 오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게 북크크입니다. 보시면 아까 제일 상단에 있었던 게 교보문고에서 2건 판매됐다라고 떠 있었죠. 알람에. 그 알람이 똑같아요. 알림톡 도착. 등록하신 상품이 아래와 같이 판매되었습니다. 진로도 나답게 2건. 2건 팔렸으니까 총 수익금 4,380원이 정산돼서 나중에 갑니다. 그러면 그러면 내 책이 2권 팔렸네. 어느 서점에서 팔렸지 확인하고 싶잖아요. 판매 내역 확인하기 클릭하면 북크크 사이트로 넘어가요. 그죠? 북크크 사이트에서 넘어가서 내 책이 어디서 팔렸다? 교보문고에서 팔렸구나. 이렇게 확인 가능합니다. 카톡으로는 이렇게 자세한 사항까지는 안내가 안 돼요. 요것만.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이 서비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 책이 최근에 얼마나 팔렸지? 그러면 꼭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북크크로 꼭 로그인해서 들어가 봤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안내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책, 내가 구매한 책 오늘 택배 발송되었습니다. 그 다음 내가 제출한 도서 승인됐다. 이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싹 다 알려줍니다. 제가 책 만들어서 처음 올렸는데 반려가 됐어요. 반려 사유 확인. 뭐가 좀 잘못 만들어져서 모든 알림이 다 이 카톡으로 와요. 너무 좋은 서비스입니다, 사실. 저는. 다른 것보다 이 부분 바뀐 부분이 너무 좋다라고 저는 얘기를 여러 번 하는데 이게 이제 알림 서비스입니다. 알림 서비스. 죠?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하트는요. 북크크 인터넷 서점에서 내가 찜한 책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 찜한 책. 자, 서점 들어가 볼게요. 서점에 뭐 이런 책이 있다 칩시다. 좀 예쁜 거 있노. 이런 책. 너와 함께한 사계 봄. 예, 좋네요. 요거 내가 지금 구매할 건 아니야. 그런데 참 관심이 간다. 그러면 찜하기. 여기 찜해 볼게요. 찜. 이렇게 하면 나중에 여기 들어와서 요 부분을 누르면 아까 찜한 게 이제 이렇게 뜬다 이거예요. 그죠? 그걸 보는 메뉴고요. 요것은 뭡니까? 장바구니죠. 내가 구입하려고 담아뒀던 거. 종이책, 전자책, 그 다음에 작가 서비스. 내가 내 집 편집과 관련해서 뭐 구매했다. 그럼 여기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주문했다. 그럼 주문 내역과 배송 여부 이런 부분들을 또 확인할 수 있는 창.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세 번째 줄이 아니라 줄 3개 클릭하면 아까 회원 가입했던 창이죠.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 하니까요. 내 정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타납니다. 내 정보 이것은 그죠? 너무 구체적인 내 개인정보 나오는 거 아닌가? 자, 이런 여러 가지 정보, 내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것이고요. 마이 홈, 그죠? 뭐 내 소개 이런 부분들은 뭐 크게 의미 없고, 그 다음에 장바구니, 주문 목록 다 똑같습니다. 아까 상단에 있던 모든 거에 인증관리, 이것을 클릭하면 보시면 내가 인증을 해야, 즉 이메일, 휴대폰, 주민번호,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으면 사업자 등록번호까지 입력을 다 해야 인증이 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 내 책이 판매되면 내가 정산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산받을 때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다면 이제 기업 대 기업으로 서로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계산서를 발급해 줘야 돼요. 그런 부분 때문에 확인해야 되고, 나는 개인이야. 사업자 등록된 것도 아니고 출판사 등록 안 됐어. 개인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북크크에서 정산해 줄 때 세금을 떼고 나한테 입금해 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알아서 원천세 떼가지고, 그죠? 자기들이 국세청에 신고해요. 나는 뭐 신고하고 할 필요 없어, 개인은. 그냥 북크크에서 주는 돈만 받으면 돼. 알아서 거기서 세금 떼고 주니까. 그러려면요, 내 주민번호가 있어야 북크크에서 세금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내 걸로. 그래서 이런 인증을 해야지 내가 돈을 정산해서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인증. 그 다음에 클릭하면 결제 수단. 내가 서점에서 책 같은 거 살 때 뭘로 결제할 거냐? 그죠? 카드로 할 거냐? 계좌이체 할 거냐? 뭐 저는 지금 등록하진 않았습니다. 이거 등록 안 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수익 계좌. 수익 계좌. 돈이 이제 정산된 돈이 어디로 보내줄 건가? 저는요, 제 통장으로 보내달라. 통장 계좌를 여기에 등록을 해야 그 돈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등록을 해 두셔야 나중에 정산이 되고 돈이 입금이 돼요.
이것을 등록 안 해 놓으면요. 책 만들기가 진행돼서 책 아무리 팔아도 내한테 안 들어옵니다. 인증을 다 거쳐서 다 등록을 나중에 해 주셔야 됩니다. 뭐 이것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기본 배송지는 뭡니까? 내가 책 받을 주소를 미리 등록해 놓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뭐 나의 서재 이런 부분은 뒤에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후기 인증 아까 본 거 같죠? 클릭하면 어디로 들어간다? 후기 이벤트. 내가 내 책을 샀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산 책 택배비 2,500원 돌려받겠다. 아까는 여기 들어가서 클릭했는데 아예 여기 들어오셔 가지고 후기 인증 클릭하면 바로 내가 내 책 산 것만 알아서 이렇게 정리해서 후기 인증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 줍니다. 저는 아직 이 두 개의 후기 인증을 하진 않았어요. 너무 지났는데 아마 안 될 것 같긴 한데 후기 인증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창이다. 메뉴다. 나머지는 뭐 다 아까 설명했던 메뉴들이고 로그아웃이 바로 요 창에 있죠. 여기에 있는 메뉴들이 바로 어디 마이 홈을 누르시면 마이 홈 메뉴에 마이 홈이 아닙니다. 어디였지? 아까 메뉴가 하나 떴는데 예. 인증하기 이런 거 누르면 그렇죠. 여기 그대로 뜹니다. 여기에도 뜨고 여기에도 뜨고 수익 계좌 눌러도 그죠? 여기 또 이렇게 또 뜹니다. 다 같은 메뉴들이에요. 중복돼서 다 뜨고 있다. 이렇게 위에 있는 메뉴들을 다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 메뉴는 크게 중요한 거 아니고 이 부분은 뭐 뒤에 가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여기서 볼 필요는 없고 그다음에 요거 마지막으로 설명드릴게요. 파일 교체 정기 일정이라고 해서 한 달에 딱 2일만 있습니다. 이게 뭐냐? 나중에 내가 책을 만들고 외부 서점에 이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타가 있거나 뭔가 잘못된 게 있다 이거야. 그러면 그 정도는 수정할 수 있거든요. 아주 크게 없는 게 아니면. 그러면 파일 교체하겠다. 이미 외부 인터넷 서점에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일부 교체를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교체비를 북쿠크에서 이제 받습니다. 북쿠크에서 교체를 아무 때나 해주는 게 아니에요. 딱 한 달에 몇 번, 두 번만 이 정해진 기간에만 파일 교체 신청하면 파일 교체를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가기 뭐 신청 방법도 있는데 바로가기 클릭하시면요. 파일 교체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쭉 알려줘요. 이 부분은 심사 신청이라는 메뉴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차피 우리가 책 만들기 할 때 이 모든 메뉴를 다 훑어볼 겁니다. 그때 이 메뉴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파일 교체하는데 한 달에 2번만 가능하구나. 외부의 서점에 판매되고 있는 책에 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 파일 교체하고 싶으면 이 메뉴를 활용해야 되는구나. 신청 방법 하면 자세하게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이렇게 또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거까지 나중에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책 만들기 메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강은 북쿠크의 메인 화면에 있는 메뉴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이 강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